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의 성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 문화의 성격을 우리가 미숙한 문화, 비행 문화, 하위 문화, 그다음에 대학 문화,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청소년 문화를 이용하는 어떤 시각과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미숙한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보는 것은 청소년들을 어떤 비판적인 이 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미숙한 문화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어른들의 눈에 이 청소년 문화는 아직 어떻게 됩니까?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이 미성숙한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양식으로 모자라고 미숙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가치라든지 규범, 예의, 예술 이런 모든 면에서 미성숙함으로 더욱 세련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 기성세대들이 견지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청소년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책임 소재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성숙한 우리 문화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비행 문화입니다. 자, 비행 문화는 자, 청소년 문화를 비행 문화로 보는 것은 자, 청소년들은 어른 몰래 이 나쁜 행동을 수행하는 이 문제아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청소년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청소년들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아,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디를 튈지 모르는 뭐 이런 어떤 그런 우리 학생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이제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담배라든지 술을 먹고 또 이렇게 어떤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러는 것들도 있지만 그 또래의 어떤 그런 그 상태를 보면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신체적이나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이제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이상스러운 어떤 그런 옷차림이라든지 뭐 진한 화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술이나 담배 그다음에 음란물 뭐 게임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어떤 뭐 이성 교제라든지 그다음에 성행동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뭐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 이런 걸 함으로써 그들만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어떤 존재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들은 항상 어떤 부모라든지 교사 그리고 성인들의 감독 아래 이 조절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이 행동 하나하나를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나 교사 그리고 성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청소년들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청소년에서는 학교 내와 학교 밖의 교육이 이제 밖에 어떤 이제 교육을 이제 이뤄가고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는 정해진 교과에 의해서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인성과 어떤 면에서는 어떤 도덕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측면에서는 조금 지금 학교 내에서는 좀 미약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관이나 수련원, 그 청소년 그런 어떤 그 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덕과 체력과 그다음에 어떤 그 지력, 지혜 뭐 이런 것들, 뭐 도덕성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갖춰져 나갈 수 있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학교 밖에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거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상호 일어났던 학교 안에서와 학교 밖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호 계속적인 연계와 어떤 그런 협력 과정
그다음에 협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우리가 비행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비행 청소년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부모라든지 이제 가정이죠, 가정. 응? 가정에서 해야 되고, 가정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 어디에서 학교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지역 사회,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어린아이를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지역, 온 사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냥 가정에다만 학교에 다 보내고 그러면 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도 상당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행 청소년들은 그런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뭐 화장, 술, 뭐 담배, 음란물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비행스럽다, 다 비행 청년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보더라도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것들이 또 이루어져 간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다음에 음란물도 뭐 같이 돌려서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책자도 보고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저도 뭐 이제 깜짝 놀랐던 상황인데 학교에서만 그런 어떤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소풍을 갔는데 여학생들이 그때 이제 뭐 그때 시기만 해도 뭐 70년대 그때 초니까 70년대 그때 이제 되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뭐 녹음기 뭐 그 카세트지요. 카세트를 가져가서 맥주에다 먹고 춤을 추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성장해 보면 그때 뭐 우리 친구들이 다 뭐 지금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성인이 됐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잘 지금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꼭 나쁘게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감독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 또 우리가 타이르고 또 어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또 성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하위 문화입니다. 하위 문화. 그래서 자, 청소년 문화를 우리가 하위 문화로 보는 것은 청소년의 어떤 문화를 사회 전체의 문화 가운데서 이 한 부분을 이루는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만 큰 이 틀에서 봐야 되는데 어떤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옷 차림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의 어떤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위 문화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문화는 어떤 전생의 발달 과정에 비추어서 아동 문화라든지 청소년 문화, 성인 문화, 노인 문화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해 가면서 그 각 단계별로는 또 거쳐야 갈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문화는 어떤 면에서는 하위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의 연령에 걸맞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간주하고 그들의 어떤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화를 어떤 기성문화와 대등한 또 하나의 어떤 문화가 아닌 단지 기성문화의 어떤 아류 문화로 간주하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대항문화입니다. 대항문화. 자, 청소년 문화를 대항문화로 보는 것은 자, 기성세대의 어떤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 여기에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반문화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여기 대항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1960년대 기성사회의 어떤 주류 문화에 대해서 대안적 삶의 방식과 여기 의무체계를 제시한 여러 가지 어떤 운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운동, 여러 가지 어떤 록문화, 어떤 히피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대항문화는 자, 지배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주류의 어떤 지배적 가치로부터
일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그들에게 반항하는 것은 미숙하거나 반항적 성향을 지닌 어떤 문제아이기 때문에 문제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성세대와는 어떻게 돼요? 이 다른 가치관과 그 다음에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기성세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젊은 세대의 청소년 세대하고의 어떤 그런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성장해 가면서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이미 청소년 세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이 청소년들은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어떤 가치관이나 역사성 이런 다른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항적으로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와는 어떤 다른 이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들의 이 자신들의 어떤 그 세대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문화는 어떻게 돼요? 일시적이고 미완성의 특징을 지닌 이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기성세대와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갈등 그리고 전통과 서구 문화 사이에서의 갈등하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어떤 그런 문화는 성인과는 차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그들만의 어떤 새로운 생활 양식을 표현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대학 문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새로운 문화입니다. 자, 청소년 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보는 것은 이 문화 다양성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인데 이 청소년 집단이 만들어 유지하는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청소년들이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가는 그리고 삶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청소년 문화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이루어진 청소년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문화들과 같이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계승시키는 이러한 주체로 인해서 이들의 모든 행위는 자연스럽고 그리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양하고 독자적인 어떤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지녔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 어떤 면에서 기성세대들은 청소년 문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인생의 선배자로서 이들이 창조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인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들만이 지니고 있는 이 사상과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 문화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의 특성은 이거 말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이제 자유문화입니다. 자, 자유문화는 뭐냐면 자, 청소년들은 역사와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이나 행동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어떤 맞춤형 이 기준을 생성해서 선택의 자유로움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은 자, 부모나 주위 환경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보다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선택하는 이 자유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들이 사는 어떤 세계의 어떤 공간이 인터넷 환경은 어떤 면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신고 싶은 신발, 사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맛집 탐방, 여가 활동, 그리고 이 직업 선택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장소의 구별을 받지 않고 전 세계의 정보를 총망라해서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떤 풍부한 정보를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뚜렷한 어떤 주관을 지닌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감각이 발달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가치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선택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 어떤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은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소비문화, 여가문화, 일문화 이런 어떤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문화는 지금의 과거의 어떤 우리 기성세대의 직장은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뭐 정년까지 하는데 지금의 어떤 청년들은 직장은 여러 번 옮기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느낌의 문화입니다. 자, 느낌의 문화는 자, 현대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어떤 권위주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느낌과 어떤 소위 끼로 존재해서 개성과 다양성을 주 관심사로 하는 세대가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이성을 중요시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서 자랐다면 오늘날의 청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합리주의적인 이 교육을 받고 이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중시합니까? 감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감성.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거의 어떤 배고팠던 세대가 추구했던 이 결핍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개인마다의 어떤 차별적 욕구에 따라서 자기 표현이 가감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매체의 숲에서 자란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감각적이고 감수성이 우리가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고 따분한 것은 싫어하고 재미있고 즉각적인 이 반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는 본능적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인터넷, TV,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느낌의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소비 문화입니다. 소비. 자, 현대 사회의 청소년은 자, 인터넷과 여기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트워크화 되면서 대중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영상, 그다음에 만화 제작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영역에서 이제는 생산 주체로 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당 부분 문화의 소비자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값비싼 브랜드의 옷이라든지 가방, 모자, 신발 그리고 메이크업 도구들, 브랜드 음료 이런 것들 포함해서 어떤 먹거리, 게임, 스마트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청소년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한 사람이 없는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예요?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연예인.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영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유튜브를 이제 많이 하겠다는 이제 사람들도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광고와 언론에만 영향을 받아서 무분별하게 제품을 소비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어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실용성이라든지 사용감, 디자인, 어떤 가격, 그다음에 기업 문화까지 철저하게 분석한 이후에 이제 그것을 후기를 작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보면 음식 먹고 나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표시도 하고 후기도 남겨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알 수 없사오나 정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것은 엄청난 이 사항들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중심주의 문화다. 현재 중심주의 문화. 자,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든지 목적 달성을 중요시하는 어떤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행동 양식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이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실 중심적인 가치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과거지향적이고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여러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어떻게 돼요?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더 중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중고등학교가 대학생과 같은 젊은 층에서 이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하고 만족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학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고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휴학하는 거예요. 휴학. 그래서 1년 쉬고 들어왔다 안 들어오면 그냥 뭐 복학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머리 싸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하고 만족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런 우리 그 청년들이 채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모방 문화라는 거, 모방 문화. 자, 청소년은 아직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을 모방해 봄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맞는 어떤 모형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 모습 이런 것들을 모방해 보고 그리고 별다른 비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인격으로 고착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어떤 외모나 공부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도 스타에게 투사시킴으로써 대리만족을 구하는 이 성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방 문화는 실질적으로 나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도 실적으로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방부터 시작되잖아요. 모방부터 시작되면서 이제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방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창조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전초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낯선 인맥 문화다. 낯선 인맥 문화. 자, 낯선 인맥 문화는 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이제 소설 이제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SNS는 자, 청소년들이 낯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창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마주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이, 뭐 그다음에 인종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이제 친구를 사귀고 그다음에 시간과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하지 않죠? 시간과 장소와 뭐 어떤 제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식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습득한 정보를 이제는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기성세대와 달리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고도 뭘 해요? 게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음악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같은 이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공통된 주제. 이 공통된 주제를 여기에서를 가지고 대하고 어떤 마음을 나누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낯선 인맥 문화는 우리가 차가운 친밀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친밀감을 어떤 형성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온라인의 어떤 인맥을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온라인 공간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성격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빠졌는데 7번째는 인터넷 창작 문화입니다. 인터넷 창작 문화. 인터넷 창작 문화는 뭐냐면 자, 영상 세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감각적인 청소년들은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감각에 맞춰서 재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돼요? 뭐 콘텐츠를 뭐 기획하고 그다음에 뭐 기기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공간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음식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옷을 뭐 입어보고 그것을 찍고 또 올리고 뭐 이런 어떤 가상 공간 그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그런 공간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합성해서 뭐 패러디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팬픽션 이런 문화까지 이제는 인터넷 창작 문화를 선도해 가면서 이제는 문화 산업을 선도해 간다는 거죠. 문화 산업을 선도해 간다. 이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성세대는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런 인터넷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 인터넷 청소년들의 큰 소리 쳤지만 이것을 나옴으로 인해서부터 우리가 기성세대는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이제는
젊은 청년들한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8번째에 관한데 참여 문화입니다. 참여 문화. 참여 문화는 청소년들의 문화의 한 면인 개인 문화가 있다면,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다른 면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집단적 참여 문화, 여기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어떤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항해서 어떻게 돼요? 전 현직 대통령과 대기업, 그 다음에 CEO, 이런 어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 다음에 기업과 정부의 어떤 투명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행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온라인에서는 개개인이 어떤 지식과 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문가의 지성을 뛰어넘어서 실시간으로 사전을 어떤 면에서는 집대성하는 이 집단 지성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 문제를 포스팅하고, 그다음에 댓글을 달고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 이 어떤 서명 운동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전국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사회적 기부 문화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참여 문화가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닌다,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말을 뭐 그렇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는 가정 속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성인으로 성장해 가고 발달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하고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인터넷상에서 그들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통해서 이제는 집단 지성화가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서명 운동을 제거하고 사회적 기부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선한 어떤 사회의 바람직한 공동체의 그 어떤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간에 제2장 청소년 문화 이해, 그래서 다 이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던져지는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